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회사에서 공무원직을 하면서 느꼈던 게 포용력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아무래도 미국은 이민자 사회이다 보니까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하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사실 인종차별 얘기도 많이 나오고 무차별 폭행이나 이런 조금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실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국이나 뭐 배경,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그렇게 다 어우러져 사는 그런 사회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느꼈던 게 미국은 진짜 별의 별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공존하는 국가 사회이다라는 걸 느꼈었는데요. 옛날에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는 약간 그 사람의 동선을 다 밝히면서 그 단체 문자까지 그 지역에 사는 분들께 단체 문자까지 하고 그리고 코로나 추적 검사를 하면서 이제 어디에 그 방문했던 분들께 다 문자를 보내서 뭐 보건소로 검사 받으러 오십시오 막 이렇게 안내가 굉장히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던 게 왜 미국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추적 검사도 안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격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코로나 검사도 왜 이렇게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은 시스템이 약간 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개통되면은 보통은 이제 위치 추적 기능도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개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은행이나 통신사에 이제 개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 추적을 해서 어느 지역에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추적해서 단체 문자를 발송을 한다든지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께 뭐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이 사람이 격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디 밖으로 나갔는지 이런 것까지 어플을 깔면은 다 관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여기는 핸드폰이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집 전화만 쓰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집에 없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은행도 카드를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현금만 쓰시거나 아니면 체크, 수표 사인해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쓰시거나 네, 그런 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발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정부가 문자를 보내면은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차별을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이 없다 하면 격리를 못 하는 건데 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격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건데 격리를 안 했다고 예를 들어서 처벌을 해버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 사용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 은행 사용 내역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정부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더 우선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특권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동등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하향 평준화가 돼서 못한다. 약간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뉴스에서 한번 봤었는데 그 약간 동선을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성소수자 분이셨는데 그게 아우팅이 되었다. 그러면 사실
미국에서는 그것도 이제 고속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나 약간 그런 문제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 개인의 선택 또는 그 개인의 그 비밀이나 아니면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높을수록 약간 정부의 개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약간의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한국은 약간 정부의 개입이 높으면서 약간 그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위험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디가 더 낫냐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그때 달라요. 그쵸, 맞아요. 맞아. 그때 달라요. 맞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동선이 다 오픈돼서 예를 들어 무슨 귀한 정보가 빠져나간다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이런다면 그건 진짜 싫은데 안전을 위해서 남들의 뭔가 공개된 동선은 좀 안심하면서 보는 이런 이중적인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다 있죠.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 해놓고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나한테 뭔가 국가에서 해준 게 니들이 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 사람들은 다 이중적인 면이 있죠. 맞아. 그거에서 맞아요. 중간에서 표를 받으려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뭐. 맞아요. 답답하지만 맞아요, 그런가 보다 해야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게 이런 서구 사회고 우리 함께 공동을 더 중시하는 게 동양 특히 우리나라 쪽이고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편에서도 저희가 정 이야기도 했지만 미국이 그럼 정이 없느냐? 인간적인 그건 전혀 아니고 단지 그것이 어디까지를 서로 합의하고 지낼 것이냐의 차이라서 뭐라 얘기하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단순 비교하지 말자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뭐든 단순 비교해버리면 그랬을 때 좀 약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비교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 포인트는 조금 감동이다. 어떤 거냐 하면은 핸드폰이 없거나 홈리스들이 진짜 있으니까 그들도 어쨌든 같은 인권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본처럼 모든 것을 수기로 하는 이런 또까지 가버리니까 이게 선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은 맞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때 달라요. 이렇게 돼버리면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약간 상황에 맞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산 싼 샤오미 폰을 잔뜩 사다가 뿌리는 그럼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구나. 죄송합니다. 이건 없었던 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뿌리면은 그분들 그거 어디다 팔고 맞아요. 약 같은 거 사드시지 않을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강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이메일 같은 것도 사실 무료잖아요. 근데 정부가 감시한다 약간 이런 음모론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메일도 안 써. 맞아요.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리고 핸드폰으로 저희가 이제 전화로 그 응대를 할 때 사실 본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을 제가 해야지 본인에게 이제 그 본인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 솔직히 뭐 누가 전화를 해서 나 이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막 가짜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성함이라든지 스펠링 그리고 뭐 생년월일 그리고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자리를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거 안 알려준다. 이거 왜 물어보냐고. 네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이걸 답하냐고. 막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냐. 그럼 다시 사무실로 오세요. 이러거든요. 사무실로 오시면은 저희가 신분증 확인하고 안내를 드리니까. 근데 거기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전화로도 안 알려주고 진짜 막 난감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민원24.go.kr 이렇게 해서 그 서류 같은 거는 공인인증서 꽂아서 막 바로 인쇄를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예방접종 기록, 뭐 학생부,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뭐 이런 것들 다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그런 게 전혀 없고 전부 다 방문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한 2, 3주 뒤에 받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투표도 우편으로 해요. 지금 이거는 저는 이제 투표권이 없었으니까 대통령 투표라든지 정부 투표 이런 거를 전혀 국회의원 투표 이런 거는 전혀 못 했었는데 제 회사 노조의 투표를 지금 이렇게 편지 봉투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되게 웃긴 게 요 봉투에 시크릿 발렛이라고 써있잖아요. 비밀 투표라고 봉투에 써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보내면 여기 편지 봉투 겉면에 써있어요. 이거 열면은 담당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여기 노조 투표 관리자가 아닌 이상 이걸 열면은 엄한 처벌을 준다고. 근데 사실 이거를 누가 열어서 어디다 버리면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투표도 그렇게 하니까 이건 뭐 안전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투표를 하거나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는 막 투표하려고 6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투표하고 6시간 차 타고 다시 오고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편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미국식 스타일이죠. 미국. 완전 며칠 전에 받은 우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사회보장 번호를 업데이트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려면은 인증 코드를 우리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핸드폰 본인 인증, 그래서 통신사 선택하고 내 핸드폰 번호 넣고 이름이랑 생년월일 넣으면 본인 인증이 바로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통신사가 그런 개인 정보를 주질 않으니까 우편으로 인증 코드를 보내는 거예요. 2주에서 4주 이내에 우편으로 인증 코드를 줄 테니까 그거를 받아서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하래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나는 내일 갈까 생각을 하고 저도 안 이랬던 거죠. 내일 갈 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회원 가입을 했는데 인증 코드를 4주 뒤에 받으래. 그래서 인증 코드가 왔어요. 4주 뒤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어찌 해서 그거를 넣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예약을 못하고 그냥 한 2시간 기다려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편지가 왔어요. 제가 회원가입이 완료됐다는 편지가 왔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웃기죠? 네, 회원가입이 됐어요, 드디어. 한 달 반을 걸려서 드디어 온라인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저는 30대니까 온라인 회원가입이라도 할 테지만 70대이신 할머니 분께서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고 혼자 사시는데 전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기술 이런 걸 전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편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 제가 이번 4월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주문이 다 키오스크로 받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 딱 갔는데 왜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도 주문 받으러 알바생들이 아무도 안 오지? 처음에 되게 의아했어요. 근데 할머님, 할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 사용법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어쩌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기술 발전도 물론 다 좋지만 어쩌면은 약간의 차별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어느 쪽 편을 드시겠어요? 저는 빨리빨리가 좋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차라리 천천히 하는 게 나으려나? 왜냐면 저도 이제 배제될 것 같아서 한국 가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솔직한 사람들의 심정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아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 빨리빨리를 더 이상. 맞아요. 와, 진짜. 그리고 한국에서 빨리빨리를 못 따라가면 약간 눈치가 보여서 그러려나? 약간 주눅이 들면서 내가 피해를 맞아요. 주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맞아요. 들게 되니까 조금 그래도 차라리 느린 게 나으려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친구가 오랫동안 해외 근무를 하다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게 익숙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임원으로 복귀를 한 거였는데, 아래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줬다고. 다행이네요. 가르쳐 주실 직원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요. 정으로 가르쳐 주셨네요. 개화하는 과정. 네, 맞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 가면은 처음에는 적응을 조금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어려워요. 너무 빠른 나라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뭐 사회적 약자, 노약자 또는 뭐 디지털 약자 분들까지도 포용을 하고, 그리고 그 교통 약자 분들도 지금 하와이에는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께서도 버스 이용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교통 약자인 경우에는 버스비 할인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발판 같은 게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굉장히 느려요. 근데 아무도 빨리빨리 하라는 눈치를 안 주고, 그리고 끝까지 다 기다려주시고, 그분께서 이제 그 자리에 타셔서 이제 벨트 같은 거를 이제 안전하게 다 하실 때까지 다들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또 한국은 이제 그 러시아어에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막 1분 1초가 급해서 막 빨리빨리 막 출근을 해야 되는데, 버스 안에서 뛰는데. 그러면은 또 너무 조금 그러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선택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이러는 문화가 그쪽 방면에선 또 있고, 근데 또 예를 들어서 그 산업의 변화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가 소외됐다 그러면서 그 소외감을 표현하시는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이것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한국은 요즘에 굉장히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한민족 한국인들만 있다가 이제 뭐 국제 결혼이라든지 뭐 해외 취업, 뭐 이민 이런 분들도 많아지면서 다문화 사회로 바뀌면서 그분들의 권리나 인권도 똑같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뉴스 기사를 읽었냐면은 국회의원인가 대통령 투표 개표하는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 분들께서 자원봉사 참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셨는데, 어떻게 외국인이 개표 과정에 개입이 되느냐 하면서 엄청난 문매를 맞았던 약간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을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저도 공무원인데, 사실 외국인 그 영주권이 없을 때 저는 공무원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민자의 입장에서 어느 한 사회에서 얼마나 이제 허용을 받는지,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속해 있을 수 있는지, 그 소속감을 느끼는지가 이제 저는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굉장히 뭐 환영받고 이민자라도 환영받는 그런 사회라고 느껴졌는데, 만약에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사는데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왜 너는 왜 한국에서 그 개표 이런 거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민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약간의 회의감이 들 것도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당시 상황은 그분들이 중국인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 정계랑 중국 그 정계랑 약간 갈등이 있었던 그런 때라서 오히려 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이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어쩌면 차별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네네. 도리어 객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또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무엇이든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쉽진 네,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지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홍희 작가님은 뭐든지 네. 이슈를 던져놓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세요. 아름답게 우리 살아야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럼요. 네. 네. 찬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질문, 시민권, 영주권 없어도 공무원 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주 공무원이나 시 공무원은 될 수 있고요. 연방 공무원은 미국 시민권자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주나 시에서 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영주권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미국에서는 어차피 이민자들 사회고, 그리고 그 정부에서 약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대중에 사실 이민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만약에 일을 하고 싶으면은 공무원 하시는 거를, 지원하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어요.